오늘의 할 얘기는 한 달 동안 어떤 영화를 봤는지 말을 하는 영화 결산. 한 달 동안의 영화 결산을 이야기하겠다. 뭘 봤었냐? 하나, 둘 이제 얘기할 거긴 한데 팬텀 스레드, 하우스 오브 왁스, 이처럼 사소한 것들, 베이비 드라이버, 홀리모터스, 냉정과 열정 사이, 밀양. 우선은 내가 영화를 고르는 그런 기준은 딱히 없는데 막상 내가 영화를 고르면은 프랑스 영화거나 이해하기가 조금 다소 난해한 영화들을 되게 많이 고르거든. 그중에 대표 주제였던 게 뭐였냐? 팬텀 스레드였다. 팬텀 스레드는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남자 주인공은 옷을 만드는 사람이야. 드레스들을 만드는 사람이고 옷을 만드는 게 이제 자신만의 인생이나 나름없는 그 남자는 자기의 취향에 맞는 몸을 가진 여자를 찾게 돼. 그게 이제 여주인 거야. 근데 이 여주가 이 남주를 사랑하게 되거든? 근데 이 남주를 사랑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약간 좀 기괴하다.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 주인공에 대한 그 입장을 좀 배려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있고 여주 또한 남자 주인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조금 기괴해. 뭐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얘기할 게 엄청 많으니까 다 설명을 하진 않을 거지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기괴해. 여태껏 우리가 겪어왔던 연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뭔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을 서로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만의 뭔가 성향이 있는 거를 상대방은 헤아려주지 않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어긋남과 동시에 서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연애할 때 나오는 일반적인 싸움?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하게 느껴졌고 그런 거를 이런 두 캐릭터로 감독은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때 별점은 한 3.5 줬던 것 같아. 그 다음 하우스 오브 왁스. 내가 옛날부터 보고 싶어 했던 슬래셔 영화 중 하나였는데 그때 나왔을 때가 내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 중학교 때 내가 보고 싶었는데 혼자 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서야 보게 됐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솔직히 무섭지는 않았고 좀 오히려 난 재밌었어. 근데 약간 재밌기는 했는데 좀 약간 재미있는 B급 영화에 가까웠다. A급까지는 아니었다. 왁스로 만들어진 집 안에서 두 빌런이 있는데 그 두 빌런한테서 죽임을 당하는 어느 한 청년들 무리 이야기에 가깝고 거기에 페리스 힐튼이 나오거든. 근데 페리스 힐튼이 되게 이쁘더라고. 이것도 나는 별점 괜찮게 줬던 것 같아. 한 4점 줬나? 뭐 그랬던 것 같아. 다음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영화는 실화 바탕의 영화여가지고 좀 여운이 길어. 이 수녀원이라는 곳 안에서 부정부패 같은 게 일어나는데 여자 아이들을 약간 핍박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 근데 이 여자아이들의 핍박을 남자 주인공이 알게 돼. 남자 주인공이 알게 되는데 이거를 무시해야 하냐 아니면은 무시하지 않고 이 여자애를 도와주냐 이 둘 중 하나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심리가 이제 보여지는 건데 솔직히 친절한 듯 친절하지 않는 영화야. 다소 불친절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잘못 이해한 게 없잖아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남자 주인공의 심리가 더 잘 보이는 부분이라가지고 남자 주인공의 심리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도중에 놓쳐버리면은 약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우선은 나는 이거를 그냥 5점 줬어. 나는 좀 후하게 주는 편이라서 5점을 줬었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부분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게 이제 남자 주인공의 마누라인 여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여자 인물이 남자 주인공한테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넘기라는 듯한 말을 하거든. 수녀원에 있던 직급 높은 수녀가 남주의 아내한테 이걸 선물해주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이제 준단 말이지. 근데 그 돈 봉투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돈 봉투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남자 주인공이 흔들리는 게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영화에서 봤던 부정부패 정치 영화? 그런 게 좀 떠올랐어. 아, 이런 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똑같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적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 솔직히 이 영화는 그냥 즐기고 보는 영화인 것 같아. 남자 캐릭터가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스타일리시한 캐릭터였거든. 뭔가 이 남자 주인공이 이게 박사라는 중년 남자를 도와주게 되면서 생기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왜 도와주냐? 이제 남자 주인공인 베이비는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실수로 박사라는 남자의 뭔가를 훔치다가 이제 일이 생기면서 생긴 빚을 갚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도와주게 된 거야. 돈을 다 갚았는데도 강제성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불법적인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베이비가 이제 심리가 터져가지고 점점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 깜빵에 가게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박사라는 캐릭터는 베이비한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도중에 하는 행동이 뭔가 의리는 있었다는 듯이 뭔가 자기는 지키려고 했던 듯이
뭔가 행동하는 게 있거든? 베이비를 지키려고 했다는 듯이.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우스웠다. 베이비가 좀 화가 나고 약간 터지게 만들 정도로 행동을 하게 만든 시초 캐릭터는 솔직히 박사거든? 근데 여기서 왜 박사는 왜 베이비를 도와주려고 했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것만 아니면 난 괜찮았던 것 같아. 난 이거 4.5점? 다음 홀리모터스. 홀리모터스 진짜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던 영화 중 하나야. 이 영화는 약간 좀 정병 영화. 그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홀리모터스였다. 홀리모터스는 내가 봤을 때는 프랑스 영화였던 것 같아. 불러가 나왔거든. 근데 홀리모터스 진짜 남자 주인공이 하나가 나오고 이 남자 주인공이 계속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 그게 이제 스케줄로 되는 건데 이게 9개 스케줄을 소화하는 남자 주인공을 보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였지만 이 감독이 사람은 이제 사회에 살게 되면은 계속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되게 많은 가면을 끼면서 활동을 하잖아. 어디에서는 뭐 이런 가면을 끼고 또 어디에서는 또 다른 사회의 가면을 끼게 되고 또 어디에서는 또 다른 성격의 모습을 보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사람마다 어디에 소속할 때마다 바뀌는 이 가면 바뀌는 거를 이렇게 남자 캐릭터 하나로 뭔가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남자가 이제 9개 연기를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그때 이 남자가 다소 지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조금 가면을 끼면서 바뀌는 자기 자신한테 지치어하면서 자기를 잃어가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판들을 이런 홀리모터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비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홀리모터스는 별점 4.5점 준 것 같아. 나는 좀 재밌게 봤어. 냉정과 열정 사이.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여주가 너무 예쁜 거야. 다 보고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홍콩 배우라고 하더라고. 내가 왜 일본 배우가 맞나? 이 생각을 했던 게 일본인 특유 안 좋은 영어 발음이 전혀 없었던 배우였어가지고 와 일본인 치고 되게 발음이 되게 좋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홍콩 배우였다.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이 영화는 정말 재밌게 봤어. 근데 약간 느낌이 구애증명 본 듯한 느낌? 구구절절한 되게 미련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내가 미련 많은 사랑 이야기를 좀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설정이 대충 뭐였냐면은 10년 전에 진짜 진득하게 사랑했던 남주랑 여주가 10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설정이거든. 10년 뒤에 다시 만난다는 이 설정 자체가 서로가 서로 못 잊어가지고 여태껏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를 그냥 헤어지고 그 10년 전의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다시 만난다는 설정이 조금 어려웠다. 나한테는 조금 그런 사랑이 나한테는 존재하나? 그런 사랑을 내가 없다고 믿는 편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였고 재미있는 영화인 건 부정하지 않겠다. 각자의 사정이 이해가 됐고 왜 헤어졌는지 서로가 왜 그만큼 아쉬워했는지 그 감정도 솔직히 이해가 돼. 헤어지는 그 과정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좀 이해는 다 되지만은 공감은 잘 되지 않는 영화였다. 이것도 별점 4.5점 줬던 것 같고 나머지는 마지막 밀양. 지금 여태껏 봤던 영화들 중에 한국 영화가 지금 유일하게 하나야. 밀양. 근데 그때 전도연 너무 예쁘게 나더라고. 진짜 눈이 너무 예쁘게 나와. 전도연 처음에 봤을 때 와 진짜 예쁘다 이 생각하면서 봤는데 밀양은 좀 쉽게 얘기를 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영화인 것 같아. 보고 나서도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인데 진짜 보고 나서 진짜 좀 전도연이 대단하다 이 생각을 좀 했을 정도로 역을 연기를 했을 때 진짜 되게 많이 울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 밀양은 여주가 진짜 여주의 배우가 정말 고생할 법한 그런 영화인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남편을 잃은 여주가 아들과 같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가게 되는데 이 밀양에 가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거든. 근데 거기 안에서 자기 아들이 유괴 살해를 당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여주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송강호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되게 귀찮게 구는데 귀찮게 구는 내내 저 남주가 되게 꼴값스럽고 불편하고 좀 별로인 거야. 어떤 사람의 후기를 좀 봤는데 송강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성장하는 게 보인다고 하는데 솔직히 성장하는 거 단 한 번도 안 보였고 남자 주인공이 같이 있는 그 행동마저 나한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속 답답하게 불편하게 왜 저러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느낌이었는데 나는 그 송강호의 캐릭터가 거기에 있는 밀양 사람들이 이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행동이랑 되게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어. 원치 않는데 강요를 하고 원치 않는데 해주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정이고 자신들의 선이고 막 이런 거인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다소 좀 부담스럽고 과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여자 주인공이 좀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이거는 별점 5점 준 것 같아. 다시 보기에는 너무 힘든 영화지만 정말 잘 만든 영화였다. 오늘의 영화 결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와보겠다. 빠이.